잘 살아놓고 유튜브 관리할 때. 네, 이제 인원이 다 오셔서 네,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DSL 회장 백민경입니다. 네,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크게 세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운영진 소개가 있을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박태현 교수님의 격려의 말씀 있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술부에서 이제 커리큘럼이랑 세부적인 안내 사항을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랩은 응용통계학과 및 일반 대학원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를 기반으로 박태영 교수님 지도 아래 설립된 학회입니다. 올해 25-1을 시작해서 DSL은 쏠피를 새로운 모토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DSL은 협력을 통해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며 발전하는 학회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네, 이러한 모토를 바탕으로 저희 학회를 이끌어 나갈 운영진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회장단 소개인데요. 저는 컴퓨터과학과 백민경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계신 부회장님, 네, 전기전자공학과 전종욱입니다. 다음으로는 운영부, 응용통계학과 김지은님입니다. 그리고 홍보부, 계량위원관리학과 복지민님. 저희 학술부는 총 3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응용통계학과 김민기우님, 그리고 도시공학과 김은희님, 저희 응용통계학과 이정우님. 네, 이렇게 운영진 소개를 다 마쳤고요. 다음으로는 박태영 지도교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직접 참여해주신 박태영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 조금 전에 소개를 받은 응용통계학과의 박태용 교수라고 합니다. 정말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그 최근에 계속 이렇게 직접 나와서 이렇게 한번 OT에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막 일정이 맞지 않아 가지고 제가 줌으로 참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제 녹화 영상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사실은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 가지고 여기 못 오는 일정이었는데 이게 1월 2일이라서 이게 취소가 되는 바람에 제가 6시에 여기 회의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바로 올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 오늘 기쁘고요. 여러분 진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직접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진짜 예,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여기 맨날 하는 얘기지만 여기 학회원이 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경쟁률이 엄청나게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면담으로 오는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 데이터 사이언스 랩에 2번, 3번을 떨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학회에 들어갈 수 있냐? 저한테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에 합격의 비밀을 비법을 여러분께 이제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제가 막 그걸 들었을 때 저도 잘 모르겠다. 예,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냐. 계속 지원해 봐라. 막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예, 그래서 정말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이렇게 합격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축하를 드리고요. 정말 어, 여러분이 이제 이 학회에 있으면서 굉장히 서로 같이 협력하면서 서로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서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학회원이 되시기를 제가 먼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드리면요. 먼저 이제 저희가 이름이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랩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과연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희에게 어떤 다양한 도메인에서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까지 내리는 일련의 과정과 관련된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12월 달에 이 현대자동차 그룹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요즘에 커넥티드 카라고 그래가지고
이 자동차에서 굉장히 많은 시그널들을 이제 인터넷이 연결돼 가지고 그것을 이 현대자동차의 서버에다가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 자동차에 뭐 그게 엄청나게 많은 뭐 수백 가지의 시그널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얼마만큼의 강도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뭐 엑셀을 밟았으면 엑셀을 얼마나 강도로 밟았는지, 주행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막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데이터들은 한마디로 어떤 제조 분야에서의 데이터가 되는 거고, 그 제조 분야에서의 데이터를 그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현대자동차에서는 그걸 가지고서 어떤 의미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가 뭐 어떤 뭐 급발진으로 해가지고 사고가 났다. 그래서 이 사고가 난 사람이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 이거 급발진 때문에 사고 난 거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의 어떤 과거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 차량의 어떤 그 엑셀을 밟은 정도라든지 브레이크를 밟은 정도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이게 급발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브레이크를 잘못 알고 엑셀을 밟아가지고 이게 급발진 사고 같은 게 났는지, 이런 식의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또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그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서버에 이제 저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이제 뭐 컴퓨터 사이언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통계학 같은 게 필요한 거죠.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분석을 하는데 통계학이나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스가 이제 필요한 거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 데이터를 만약에 우리가 지금은 현재는 1초 단위로 이것을 우리가 저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봤더니 데이터가 한 우리나라에만 500만 대 정도의 그 이 커넥티드 카가 있는데, 그것을 이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팔면은 5년 동안 이거를 수집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양이 뭐 시그널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양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또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또 어떤 의사결정이 들어가냐면 이 시그널을 전부 수집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수집을 하거나, 그래서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샘플만 수집을 하거나, 그 다음에 1초 단위로 이게 수집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랜덤하게 뭐 한 뭐 5초, 뭐 10초 이렇게 랜덤하게 샘플한다거나, 아니면 뭐 2초 단위로 샘플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의사결정을 또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 컴퓨터 사이언스와 그다음에 통계학이 필요한 거고, 근데 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게 뭐 우리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이게 뭐 어느 정도의 이 기계가 뭐 작동을 해야지만 이게 급발진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은 그 도메인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특정한 도메인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결국에 저장하고 분석해서 그 도메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까지 걸리는 그 일련의 과정을 저희가 다 다루기 위해서는 저희가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통계학이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도 필요하겠지만 다양한 도메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제조가 됐던, 마케팅이 됐던, 뭐 핀테크가 됐던, 금융 쪽이 됐던,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어떤 도메인 지식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제가 처음에 이 학회를 만들었을 때 이 학회는 사실 상경대학 소속 학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그때 박사 아니라 석사 지도 학생이 와이빅타 출신이었는데, 그 학생한테 그 와이빅타에서 네가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데이터 사이언스 랩이라는 학회를 만들어 봐라, 이렇게 시켜가지고 그 학생이 그거를 만들고 지금 그 미국에서 박사 과정에 있거든요. 통계학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학생한테 만들면서 제가 요구했던 게 뭐냐면, 이게 상경대학 그 학회고 그렇지만 응용통계학과 학생만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뭐 문과대학이 됐던, 사회과학이 됐던, 공대가 됐던, 뭐 UIC가 됐던, 경영학과가 됐던,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그런 학생들을 좀 모아놔라. 왜냐하면 이게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통계학만 하는 학생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학회에 맞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것이 도메인과 결합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 저도 사실 어떤 뭐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이번에 프로젝트를 할 때도 뭐 자동차와 관련된 뭐 그런 프로젝트 그쪽 도메인은 사실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저한테 그런 도메인 지식을 전달해 준 사람은 그거 관련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던 거고. 그다음에 제가 또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회사랑도 같이 했는데 제가 뭐 뷰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여자도 아닌데 화장품 잘 모르는데 이제 그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뭐 속건조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되고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여자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뭐 그런 화장품과 관련된 그런 용어들 뭐, 예? 뭐 이렇게 뭐 있어요. 뭐 이런 게 여러 개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게 결국에는 그쪽 도메인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정보를 줬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학생들 중에 뭐 어떤 학생들은 조금 뭐 컴퓨터 사이언스나 통계학 지식이 좀 다른 학생보다 좀 덜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그 학생은 또 그 나름대로 다른 도메인 지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같이 협력을 한다면 그런 것들이 다 보충이 돼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뭐 학회원을 뽑을 때 뭐 특정 어떤 학과를 뭐 이렇게 선호한다기보다는 이제 다양한 그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저는 학회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난 학기에 제가 이게 사실 그동안은 제가 어떤 회사 기업이 있으면은 그 기업을 그냥 학회에다 연결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개인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개혁과 프로젝트를 할 때 좀 사람이 부족하면 제가 이 데이터 사이언스 랩에다가 얘기해서 좀 이거 이런 거에 적합한 지원자가 있으면은 지원 좀 해달라. 그래서 거기에서 뽑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 박사과정 학생이 이 데이터 사이언스 랩 1기 회장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학부생일 때부터 제가 그때 당시에 하던 그 아모레퍼시픽 프로젝트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막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대학원에 들어와서 제 이제 박사과정 지금 거의 이제 마지막 학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으로 이렇게 인발부가 되다가 지난 학기에 좀 약간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서울시에서 이제 하는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뭐 김정우 학생이랑 김현진 학생 그다음에 백두영 학생이랑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른 또 데이터 사이언스 랩 학생들이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펜나우라고 하는 회사에서 같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했고 또 그 결과가 되게 좋아가지고 펜나우에서도 굉장히 만족을 했고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고 또 우리가 또 거기에서 이제 뭐 금전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 학회에도 이제 많이 뭐 기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성공 사례를 제가 보면서 이제 제가 아직 완전히 결정은 된 건 아니지만 2월 달에 제가 이번에 지금 개인 연구비를 신청을 했는데 그 개인 연구비가 이제 1년에 2억짜리인데 5년 동안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되면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 데이터 사이언스 랩 학생들과 제가 이제 같이 직접 인발부 해가지고 같이 그런 프로젝트를 해보는 거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기회를 제가 좀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저도 이제 노력을 하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좀 직접 참여함으로써 이제 저도 사실 많이 도움을 받고 학생 여러분들도 굉장히 또 이제 다양한 어떤 어, 그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템들을 같이 좀 해보면서 지금 또 예전에 있던 데이터 사이언스 랩 학생들하고는 같이 제가 특허 신청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한테도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저한테도 되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사실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근데 제가 처음에 이거를 만들려고 했던 2018년도 12월 달에는 뭐 12월 기준으로 딱 봤을 때는 사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그런 내용들, 학교 교수님한테 배우는 내용이랑 그다음에 사회에서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 어떤 지식들. 근데 그것 간의 간극이 엄청나게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당시에는 사실 뭐 그 요즘에는 뭐 사실 뭐 이제 챗 GPT로만 해도 금방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사실 학부생들이 막 이제 뭐 크롤링, 웹 크롤링 같은 거 제대로 하는 학생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이제 그 제가 회사에서 같이 막 얘기하다 보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막 그때가 뭐가 유행이었냐면 막 댓글들 크롤링 해가지고 막 그거 분석하고 막 그런 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랬더니 뭐 요즘에 학부생들은 전부 다 웹 크롤링은 다 할 줄 알겠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데이터 사이언스 랩 학생들은 할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 근데 그걸 이제 가르치긴 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직접 했으니까 알았는데 다른 학생들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 예, 예, 그러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여기 굉장히 이런 간단한 그런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원하는 그런 실용적인 어떤 학문 내용과 우리가 실제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내용하고는 간극이 굉장히 크구나.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약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은 게 이제 사실 내용 같은 것들을 쉽게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교수 입장에서는 내가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수업을 딱 만들어 놨는데 이제 그거를 내용을 막 매 학기마다 바꿔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거기에 투자가 많이 되겠어요. 근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그걸로 교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연구물, 그러니까 얼마나 논문을 많이 썼냐, 막 이런 걸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뭐 저기 뭐 강의 평가를 얼마나 잘 받았는지 뭐 이런 걸 신경 안 쓰는 교수님도 꽤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은데 당시에 제가 이제 그때 학과장이었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응용통계학과. 그래서 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학회를 통해서라도 한번 해결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한번 만들었던 거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뭐 제가 뭐 특별히 뭐 어떻게 뭐 학회를 만든다고 해서 제가 학교에서 승진을 하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학생들한테 아 이게 정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취지로 만들어 놨는데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이 학회를 이끌어 주시고 발전시켜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이게 밖에서 봤을 때 너무나 대견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 학회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이 있고 여러분하고도 계속 이렇게 친밀하게 같이 활동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뭐 다른 뭐 다른 걸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뭐 다른 학회 같은 경우 보면은 교수님들이 만들어 놓고는 아무런 신경을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뭐 와이빅타나 아니면은 뭐 ESC나 뭐 이런 거 이제 ESC 같은 경우는 심지어 지금 응용통계학과의 임종호 교수가 만들었거든요. 옛날에 자기 대학원생일 때. 근데 이게 임종호 교수한테 제가 이제 ESC에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저기 데이터 사이언스 랩은 박태영 교수님이 가서 뭐 이렇게 막 이것저것 많이 신경 써주시는데 교수님도 좀 ESC 신경 좀 써주세요 그랬더니 임종 교수님이 내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랑 지금은 뭐 이게 학회의 어떤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다. 뭐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임종 교수가 또 딴 교수한테 막 넘기고 뭐 이게 지도 교수를 넘기고 막 넘기고 서로 안 하려고 지금 막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ESC가 그래서 뭐 꼭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예. 네, 아무튼 네, 저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지도 교수를 하려고 예, 예,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한테 정말 좋은 후계자가 생기면 그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아직 그 은퇴를 하려면 아직 한 15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예, 계속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 학회를 만들었을 때 이제 사실 저희가 지금 뭐 2학기 동안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에 만들었던 이유가 이제 처음에 들어온 그 학회원들은 이제 저희 대학원생들이 막 가르쳤어요. 제 대학원생이나 아니면 저랑 같이 일하던 그 프로젝트 하던 그런 학생들이 와가지고 특강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가르쳤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학생들이 그것을 배운 다음에 나중에 신입 2번째 학기 이제 학회원들이 생겼을 때는 이미 그 배웠던 학회원들이 다시 그 2번째 학회원들을 또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선순환의 관계를 저희가 만들어 보고자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어떤 거를 새로운 거를 공부하려고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은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터디도 하잖아요, 저희가. 그러면은 어떤 뭐 공부를 할 때 같이 스터디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서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공부를 더 잘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남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교수들도 그래요. 교수들도 이렇게 막 가르치다 보면은 내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제대로 몰랐었구나라고 하면서 가르치면서 오히려 배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학회 활동을 하면은 결국에 같은 동기들끼리도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공부할 거고, 그다음에 또 앞에 왔던 선배 기수는 후배 기수를 또 가르치면서 또 거기에서 또 얻어가는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학회 활동을 이 2학기 하면서 아마도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지식을 얻어가고 그다음에 이 학교에서 수업에서 얻을 수 없었던 굉장히 프랙티컬한 그런 경험도 많이 쌓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학기 동안 여러분께서 아마 열심히 활동을 하시면은 그런 어떤 선순환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 학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목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서 저도 지금 아직까지도 뭐 얼마 전에 이제 설날이라고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막 이렇게 연락한 사람들 중에 한 그룹이 뭐냐면 제가 학회로 있었던,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학회를 무슨 학회인지도 모르고 그냥 선배 형이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갔던 학회인데 지금 아직도 있어요. 이름이 뭐더라? 로드. 무슨 그런 저기 동아리가 있는데, 근데 거기는 저는 뭐 활동을 안 하고 있지만 지금 뭐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지만 거기에 있던 당시에 저랑 같이 활동했던 선배 형들하고 아니면 동기들 후배들이랑은 아직도 연락을 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같이 활동을 한 이제 이 데이터 사이언스 랩 학회원들은 앞으로 졸업을 하고도 계속 연락을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여러분의 결혼식장에 오실 분들이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인연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런 좋은 인연을 여기 학회에서 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도 같이 만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꿈꾸는 것은 지금도 많이 그래요. 제가 이번에 12월 달에 그 뉴립스라고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학회를 그 캐나다를 갔다 왔는데 거기를 이제 막 가고 있는데 어떤 카이스트 학생들 3명이서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얼굴이 좀 낯이 익어요. 그랬더니 봤더니 이제 그 학생들이 전부 다 데이터 사이언스랩 출신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교수님 그 데이터 사이언스랩 나왔다고 하면서 인사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이 뭐 꼭 연대를 가야 되는 건 아니고 뭐 다양한 뭐 서울대 갈 수도 있고 카이스트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가가지고는 뭐 결국에는 뭐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분야, 뭐 인공지능이든 뭐가 됐던 간에 아니면 뭐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직무라든 뭐 그런 분야로 가가지고 결국에 이제 사회 진출을 했을 때 내가 이제 뭐 얘기를 하다가 나 연대 나왔는데 그러면서 나 연대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랩 출신이었다 이렇게 했을 때 서로 서로가 너도 데이터 사이언스 랩 출신이냐 하면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서로 이제 뭐 이끌어주고, 그다음에 이 업계에 대한 어떤 정보를 서로 나누고 뭐 이런 어떤 또 그런 관계가 되면은 정말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게 어떤 우리가 무슨 파벌을 만들자는 건 아니고, 그래도 사실 같은 학회 출신이고 그러면은 같은 학교 출신이고 그러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같은 학교에서도 같은 학회 출신이면은 그래도 서로 이제 뭐 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서로 이끌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서로가 또 사회생활을 할 때도 서로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저도 뭐 오래 했지만 굉장히 그런 관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심사를 하는데 뭐 여러 명이 있는데 뭐 5명인데 5명 중에 1명을 내가 뭐 간접적으로나마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다 비슷비슷해. 프레젠테이션 한 거 보니까. 1명을 뽑아야 돼. 그럼 누굴 뽑겠어요? 제가 아는 사람을 뽑겠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런 것들이 존재 안 할 수가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당연히 그렇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항상 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의 목표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네이버 가는 거예요. 카카오 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네이버 가는 거, 카카오 가는 게 여러분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뭐 어떤 뭐 저기 나는 회사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저기 뭐 오픈 AI나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 가야지 우리나라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데 가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꿈을 크게 가지셔야 되는데,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은 그냥 이력서 내면은 안 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인사채용자가 아예 그냥 버려버려요. 왜냐하면 그런 게 너무 많이 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유일하게 그래도 자세히 보고 그래도 인터뷰라도 하는 기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안에 있는 회사에 있는 사람이 내부 추천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애플에 지원을 했을 때 애플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 나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그 사람 지원자 그 서류를
애플 담당자가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결국에 뭐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정말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런 뭐 좋은 회사에서 만약에 입사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력서를 뭐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데이터 사이언스 랩 출신인데 뭐 내부 추천을 해달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런 내부 추천을 받아서 또 그 회사에 가고 그러면 그런 회사에 이제 여러 명의 데이터 사이언스 랩 출신들이 많아지면은 또 더 그런 사람들이 더 끌어주고 당겨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발전해 나가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제 학생이 지금 그 저기 애플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팔란티어에도 있거든요. 근데 팔란티어라는 회사 아세요 혹시? 예, 팔란티어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회사인데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거든요. 연봉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혹시 그런 회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이제 제가 뭐 그 학생을 통해 가지고라도 여러분한테 해드릴 테니까 아무튼 그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사회에 나가서도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발전해 나가고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다라는 게 제 희망입니다. 예, 그래서 뭐 제 희망상을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 다시 한번 여러분 그 학회원이 되신 것을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사실 끝나고 가고 싶었는데 제가 일정이 좀 그러니까 다른 일을 좀 해야 돼가지고 제가 내일 또 제가 하루 종일 다른 일정이 있는데 제가 토요일 날 그 학회를 가거든요. 하와이에 있는 학회를 가가지고 제가 짐을 좀 막 싸고 막 지금 오늘 아니 저녁 때 아니면 좀 쌀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좀 집에 좀 일찍 가서 좀 싸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제가 못 가지만 다음에 예, 여러분 이제 뒤풀이 하고 그럴 때 저도 같이 참석하고 그다음에 같이 한번 더 이제 가까이서 얘기하는 뭐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저기 들어오신 학회원이 되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리고 또 기존 학회원분들도 이제 앞으로 그 새로운 학회원들 잘 이렇게 도와줘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바로 이어서 이제 학술부에서 커리큘럼 및 안내사항 있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데사랩 12기 김민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이제 학회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고, 해당 세션에서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데사랩의 한 학기 활동 동안 어떠한 활동들을 하게 되실지 학술 활동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교수님께서도 데이터 사이언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데이터 사이언스가 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정의가 다양하고 많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면접 질문을 받을 때도 이 데이터 사이언스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공통 질문으로 드렸었는데 위키피디아의 사전적 정의를 먼저 보게 되면은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지식과 인사이트를 추출하는 한 과학적 방법론 그리고 이 시스템 등을 동원하는 융합 분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술부에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선별해서 유의미하게 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를 했었고요. 실제로 제가 면접을 진행하면서 들었던 응답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통계와 컴퓨터 과학 그리고 도메인 지식의 세 분야가 융합되어서 적용된다라는 정의가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의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데이터 사이언스는 데이터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방법론 그리고 기술들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의 데사랩 한 학기 동안 진행하게 될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정규 세션과 프로젝트, 그리고 딥러닝 스터디, 심화 스터디, 그리고 세미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한 프로젝트와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는 전통적인 머신러닝 기법에서부터 최근의 딥러닝 기반 기법까지 일련의 데이터 사이언스 방법론들을 통계학적인 관점에 집중하여서 이론적으로 그리고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실증적으로 함께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보시게 되는 부분은 정규 세션 커리큘럼입니다. 크게 4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머신러닝 파트, 그리고 딥러닝 기초와 활용, 마지막으로 생성 모델, 이렇게 4가지의 파트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머신러닝 파트입니다. Mathematics for Machine Learning 파트에서는 데이터 사이언스와 머신러닝의 원리를 수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적 기반인 선형 대수, 정보이론, 그리고 최적화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다음으로 Regression and SVM 세션에서는 지도학습의 정의를 살펴보고 난 이후에 선형 회귀, 로지스틱 회귀, 그리고 서포터 벡터 머신에 관한 얘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네, Unsupervised Learning에서는 크게 차원 축소와 군집화를 다룰 예정인데요. 첫 세션에서는 자료의 선형적, 비선형적 특징 추출을 위한 차원 축소 기법을, 그리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자료의 특징을 기준으로 그룹화하는 클러스터링 기법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네, 다음 파트로 딥러닝 기초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CNN 세션에서는 간단한 MLP에서부터 CNN 구조에 같이 걸쳐 다양한 딥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를 알아보고 난 후에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이러한 딥러닝 구조를 적용하기 위해서 발전해온 과정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RNN 세션에서는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분야의 딥러닝 구조를 적용하기 위한 시도 중 하나였던 RNN 구조와 그 한계점, 그리고 그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다양한 모델들의 방법론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두 번의 트랜스포머 세션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RNN 구조의 한계점을 극복한 트랜스포머를 다룰 예정입니다. 첫 세션에서는 어텐션 메커니즘과 트랜스포머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좀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트랜스포머에서 파생되어서 발전된 GPT, BERT, 그리고 VIT의 구조와 원리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전 파트에서 배웠던 딥러닝 기초를 기반으로 딥러닝이 실제로 활용되는 예시들을 몇 번의 세션을 통해서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먼저 라지 랭귀지 모델 세션에서는 GPT-1에서 GPT-4.5에 오기까지 대규모 언어 모델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적용된 각종 방법론들과 그 배경을 살펴볼 예정으로 이번 기수에서 새롭게 추가된 세션입니다.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의 경우 기존의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가 아닌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방법론과 이를 딥러닝 모델에 적용하는 방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바 세션에서는 트랜스포머의 대항마로서 주목받고 있는 해당 아키텍처의 구조 및 장점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파트인 생성 모델 파트입니다. Intro to Generative 모델 세션에서는 기존에 배웠던 분류 모델과 구별되는 생성 모델만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 확률 분포에서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이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오토리그레시브 방법론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후 AAVA, GAN, 디퓨전 모델에 걸쳐서까지 이 생성 모델의 종류들을 특징과 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리고 나면은 정규 세션이 짧은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내용을 좀 알아보기 때문에 좀 벅차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데스아랩이 두 학기 활동 후에 이수를 하는 체계인 것에 더해서 짧은 시간에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두 번째 들었을 때 완벽히 이해하는 것을 저희의 정규 세션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딥러닝 스터디나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이러한 이론적으로 배웠던 부분을 실제로 활용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과 흐름을 자신의만의 정의로 만들어서 뭔가 배워가는 것이 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당 세션을 두 번째 듣는 저희 12기 분들은 뭐 이해할 때가 되었다는 얘기기도 한데 두 번째 세션의 경우에 이제 두 번째 세션을 들으면서도 더 많은 점을 배우고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로 해서 정규 세션의 내용들을 살펴봤고 이 정규 세션과 함께 구성되어 있는 다양한 스터디 및 과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퀴즈 및 과제입니다.
퀴즈의 경우 세션 출석 및 이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볍게 진행이 되며 간단한 내용 일치 관련 문제와 조금 더 세부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단답형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퀴즈의 경우에는 각 세션이 끝난 이후에 직접 진행이 되며 해당 세션의 출석 여부에 반영이 됩니다. 다음으로 과제는 신입기수의 기초적인 수학 그리고 코딩 지식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과제와 정규 세션에서 배운 이론적 내용을 탐구, 활용하는 5번의 정규 과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퀴즈와 과제 모두 세션 출석에 반영되기 때문에 잊지 말고 마감 기한 전에 제출을 해주셔야 출석이 인정된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퀴즈와 과제의 제출 방식 및 진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저희 데스랩 노션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딥러닝 스터디입니다. 딥러닝 스터디는 정규 세션에서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하는 딥러닝 기초 이론 및 코드 실습과 관련된 내용을 논문 리딩과 함께 다루며 이후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 및 준비성을 높이기 위한 스터디입니다. 초반부에는 참고 교재인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후에는 저희가 정규 세션에서 다룬 내용들을 학습부에서 제공한 논문 리스트를 통해서 복습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3기 학회원분들의 경우에는 논문 리딩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으시거나 아예 없으신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해당 논문 읽는 법에 관한 게시물은 저희 학술부를 통해서 추후 노션 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니 읽어보시고 논문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직접 스터디를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스터디에서 역시 정규 세션의 내용에 기반해서 출제되는 과제를 논의하면서 진행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심화 스터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심화 스터디에서는 딥러닝의 활용 분야들 뿐만 아니라 새롭게 각광받는 분야들을 심층적으로 학습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심화 스터디의 경우 참여하는 학회원들은 원하는 분야의 논문을 읽거나 강의를 보신 후에 팀원들과 자율적으로 토의 및 학습을 하게 됩니다. 지난 기수에 열렸던 심화 스터디 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실제로 원하시는 과목이나 분야가 있으실 경우 직접 개설 희망을 하신 후에 심화 스터디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미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학회원의 통계학 내용 보충 및 심화, 그리고 통계학과 데이터 사이언스 사이의 연결고리를 학습하는 목적으로 방학 기간 동안 개설되는 세미나는 데스랩 학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이번 학기에 개설 예정인 세미나 영역은 다음과 같으며 선배 학회원분들이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열리는 것이니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추가로 강조드리고 싶은 사항 중에 하나는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세미나에 불참하실 경우에는 세미나 진행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신 후에 불참 사유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이유는 세미나에 신청을 한 이후에 참여도가 미비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및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참여, 성실한 참여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주요 세미나 2가지를 크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데스랩 튜토리얼의 경우에는 데스랩에서 진행되는 각종 활동들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 또 알아두면 유용한 툴을 간단하게 다루는 세미나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나 대학원 진학 또는 다른 분야로도 관심 있는 학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그 신입 기수만 참여가 가능했다면 이번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DS with 알럼나이 세미나입니다. 해당 세미나는 현재 대학원에서 세부 분야의 내용을 직접 연구하고 있는 선배 기수가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계를 해드리는 세미나입니다. 정규 세션에서 배운 내용이 활용되는 부분에 주로 주목을 해서 살펴보게 되는 세미나로 지금 현재 총 6가지의 주제로 진행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학술부에서 진행되는 각종 학술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신입 학회원분들께서 좀 인지해 두고 계셔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EDA 프로젝트입니다. 주말 동안 EDA 프로젝트 주제 수요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EDA 프로젝트 주제로 무엇이 있을지는 노션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한 내에 꼭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며 희망하시는 주제와 함께 그 간단한 사유도 함께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인원 분배를 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미나 수요 조사 역시 시작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배 기수 분들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서 개설을 해주시는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혹시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다면 휴대폰을 먼저 꺼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휴대폰을 꺼내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캘린더에 2월 7일에서 8일 저희에 진행되는 MT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을왕리에서 진행되니 이 부분을 캘린더에 일정 저장을 꼭 해두시고 가능하시다면 모두 꼭 참여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세션 Intro to Data Science 세션을 마치고 모두 신입 3기 신입 학회원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활발한 참여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좋은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